강준의 삶은 대한민국 상류층의 전형적인 성공 서사였다.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을 외동아들로서 그는 부족함 없이 자랐고 아버지 회사 경영권 승계를 앞둔 엘리트였다. 그의 어머니 정 여사는 명문가 출신으로 엄격한 규율과 완벽주의로 가문을 지켜온 안주인이었다. 강준은 부모님 사이의 견고함과 자신의 안락한 지위가 영원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그 견고함은 아버지의 감춰진 과거로부터 비롯된 그림자, 강연이라는 존재의 등장으로 인해 와해되기 시작했다. 강준의 아버지에게도 가정 내 불화와 사업적 고독이 극심했던 시기가 있었다. 수년 전 아버지는 지방의 새로운 사업 확장을 위해 장기간 출장을 다니며 본가와 떨어져 지냈다. 이 시기 본사의 완벽주의적인 정 여사와 달리 지방 사무소에서 일하던 윤이라는 여직원에게서 위안을 찾았다. 윤이는 젊고 화려한 외모 뒤에 성공에 대한 강한 야망과 날카로운 현실 감각을 숨긴 인물이었다. 윤이는 아버지의 고독과 막대한 재력을 동시에 간파했다. 그녀에게 아버지는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자신을 상류층으로 끌어올려줄 통로에 불과했다. 윤이는 의도적으로 아버지에게 접근했고 짧은 관계 속에서 강연을 잉태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아들을 낳음으로써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법적 끈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다. 아버지는 뒤늦게 윤희의 임신 사실을 알고 경악했지만 정 여사와 가문의 명예를 생각해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겼다. 그는 윤희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침묵을 강요했고 윤희는 겉으로는 돈을 받는 척하면서도 아들에게 아버지의 성을 붙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윤희는 강연을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키우며 강준이 누리는 모든 특권과 부유함이 원래 강연의 것이어야 한다는 증오심을 주입했다. 강연은 어머니의 집요한 교육과 소외된 환경 속에서 강준의 삶을 파괴하고 그 자리를 빼앗겠다는 복수심을 내면화했다. 강연의 등장 방식은 우연이 아닌 치밀한 기획이었다. 윤희는 아들의 성인이 되자마자 과거 아버지에게 받았던 합의금 기록과 강연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무기로 내세워 상속권을 주장했다. 이는 단순한 돈 요구가 아니라 강준의 가족에게 가장 치명적인 순간에 나타나 모든 것을 뒤엎으려는 모자에 설계된 복수극이었다. 강연과 윤희 모자의 등장으로 강준의 집안은 급격한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정 여사는 남편의 배신보다도 재산을 노린 천박한 여자의 아들이 감히 자신의 가문에 침투하려 한다는 사실에 극도의 모멸감과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쏟아지는 언론의 시선과 곧 닥칠 재산 분할 위협에 신경쇠약 증세를 보였고 아버지와의 사이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꼴로 빠져들었다. 강연의 행보는 단순한 재산 분할 청구를 넘어섰다. 그는 강준의 삶 자체를 파괴하는 데 집중했다. 아버지 회사 내에서 강준이 추진하던 핵심 프로젝트의 기밀 자료를 빼돌리려 시도하거나 강준의 경영 방침에 대해 사사건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직원들 사이에서 강준의 입지를 흔들었다. 강연의 행동에는 단순한 권리 주장을 넘어선 강준이 외동아들로서 누려온 특권에 대한 맹목적인 적대감이 배어 있었다. 강준은 이복 동생을 이해하려던 초기의 미련을 버리고 이들이 가문을 파괴하고 재산을 강탈하려는 악마의 피임을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를 지키고 회사를 지키기 위해 강연과의 싸움에 모든 것을 걸었다. 하지만 이 싸움은 강준을 더욱 고립시켰다. 정 여사는 그 천박한 여자의 아들이 가져가게 놔둘 순 없다며 매일같이 강준에게 분노를 쏟아냈고 아버지는 자신의 과거 잘못에 대한 죄책감과 동시에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현실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며 아무런 실질적인 도움도 주지 못했다. 강준은 혈연으로 얽힌 두 불화의 틈바구니 속에서 오직 혼자서 가문이 붕괴를 막아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강연과 윤희 모자는 강준의 약점을 끊임없이 파고들었다. 그들은 강준이 외동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영 능력과 무관하게 후계자 자리를 독점했다는 여론을 교묘하게 형성했다. 이와 더불어 강연은 회사 기밀 문건을 빼돌려 경쟁사에 넘기려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강준이 분노로 폭력을 행사하자
이를 역이용했다. 강현은 이 폭력 행위를 언론에 공개하며 강준을 능력은 없으면서 폭력으로 동생을 탄압하는 상류층 후계자로 묘사했다. 이로 인해 강준은 도덕적인 치명타를 입었고 그의 모든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언론은 아버지의 추악한 과거와 정 여사의 히스테리, 그리고 강준의 폭력성까지 연일 보도하며 강준의 가족을 파멸의 나락으로 몰아넣었다. 강준은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윤희 모자의 치밀한 설계와 아버지의 과거, 실수라는 단단한 덫에 걸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그는 이제 외동아들로서의 특권도 존경받는 가문의 후계자라는 지위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했다. 강준의 눈빛은 깊은 절망을 넘어 자신과 어머니의 삶을 파괴하려 한 악마의 피에 대한 처절하고 냉정한 복수심으로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이 전쟁에서 생존자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했다. 강준은 감정을 버리고 오직 법적인 대응에만 집중했다. 강현과 윤희 모자는 재산 분할 소송과 더불어 강준의 폭행을 문제 삼아 형사고소까지 진행했다. 이로써 강준의 가족 분쟁은 단순히 상속 문제를 넘어 한 재벌가의 추악한 내부 싸움으로 언론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다. 강준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리하여 강현 모자가 제시한 법적 논리와 치밀하게 설계된 복수극에 맞서야 했다. 법정 공방은 아버지의 과거와 윤희의 의도를 낱낱이 드러내는 잔인한 과정이었다. 아버지는 윤희와의 관계, 그리고 강현의 출생 이후 그 존재를 숨기기 위해 금전적 지원을 해왔던 기록들이 공개되면서 법정에서 자신의 이기심과 비겁함을 인정해야 했다. 정 여사 측 변호사는 윤희가 애초에 재산을 목적으로 아버지에게 접근했으며 강현을 낳은 건 역시 상속권 확보를 위한 수단이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정 여사는 수치심과 분노 속에서 과거 윤희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거액이 오갔던 사실을 증언하며 강현의 등장이 정당한 권리 찾기가 아닌 계획적인 탈취임을 입증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강준은 강현이 단순히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강준의 경영권을 무력화시키려 한 구체적인 정황들을 포착했다. 강현은 회사 기밀 유출 사건을 조직적으로 꾸몄으며 이는 강준의 폭행 유발을 위한 의도적인 도발이었음이 밝혀졌다. 강준 측은 강현 모자의 행동이 단순히 혈연 관계에 의한 상속권 주장이 아니라 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한 가중처벌 대상의 범죄 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윤희는 법정에서도 주눅 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과 아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당했던 억울함을 호소하며 강준이 태어나면서부터 누려온 특권과 재력은 강현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윤희의 노련한 언변과 피해자 코스프레는 여론의 일부 동정표를 얻어냈고 강준의 가족은 여전히 죄를 지은 가문으로 낙인 찍혔다. 길고 치열했던 법정 공방은 결국 강준의 부분적인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법원은 강현에게 상속 지분을 인정하되 윤희와 강현 모자의 부당한 재산 탈취 시도와 강준의 경영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강현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재산만을 확보하게 되었고 회사 경영권은 강준의 확고한 통제 아래 놓였다. 강현은 분노하며 법원 판결에 불복했지만 이미 도덕성과 불법 행위가 드러난 상황에서 그의 영향력은 크게 축소되었다. 강현과 윤희 모자는 강준의 삶에서 물러났으나 그들이 남긴 파괴의 흔적은 너무나 깊었다. 정 여사와 아버지는 재산을 지켜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다. 정 여사는 아버지의 과거에 대한 배신감과 강현 모자에게 당한 모멸감을 평생 잊지 못할 상처로 간직했다. 두 사람은 결국 형식적인 부부 관계만을 유지한 채 차가운 공존을 택했다. 강준의 집은 승리의 기쁨 대신 싸늘한 정적만이 감도는 폐허가 되었다. 강준은 이 전쟁을 겪으며 완벽했던 외동아들로서의 자신을 완전히 잃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보호막 뒤에 숨지 않았다. 그는 주변의 인간관계에 대해 극도로 경계심이 강해졌고 세상과 혈육을 믿지 않는 냉소적인 사업가로 변모했다. 그는 재산은 지켜냈지만
가장 소중했던 마음의 평온과 신뢰를 잃었다. 강주는 이제 아버지의 과거 때문에 시작된 이 모든 파국이 자신의 책임이 아님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생존한 생존자였다. 텅 빈 집무실에서 강주는 자신이 이룬 승리가 사실은 무너진 가문의 잔해 위에 세워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에게 남은 것은 비록 상처투성이지만 아버지의 그늘과 외동아들이라는 껍질을 벗고 진정한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냉정한 현실뿐이었다. 강주는 창밖을 응시하며 강연 모자가 언젠가 다시 이 삶을 노릴 것임을 직감했다. 그의 눈빛은 방어를 넘어 다시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강철 같은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